자,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보셨던 거 펼쳐놓으시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분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볼게요. 자, 입찰. 일반적인 입찰 계약, 공법관계, 사법관계. 일반적인 입찰 계약. 사법관계입니다. 일반적인 입찰 계약, 조달 계약, 사법관계. 그쵸?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을 국고에 기속시키는 입찰 보증금 국고 기속 조치. 그쵸? 여기 나와 있는 입찰 보증금 국고 기속 조치. 사법, 공법, 사법. 입찰 참가자 제한 조치. 입찰 참가자 제한 조치는 나눠야 되죠. 행정청이 했을 때랑 공사나 공단이 했을 때랑. 행정청이 했을 때는 무슨 관계? 공법관계. 공사나 공단이 했을 때는 사법관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러분. 자, 주택 재건축, 재개발 관련한 조합,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 볼게요. 자, 조합 추진위를 승인하는 거. 조합 추진위 승인하는 거. 자, 조합 추진위 승인하는 것은 인가예요, 특허예요? 인가예요, 인가.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자,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 중에서 너만 해라는 거예요. 너만 해. 뭐예요, 이거? 가역상 특허에 해당하는 거죠. 특허. 자,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있어요. 사업시행인가. 자, 사업시행 계획인가죠. 사업시행 계획인가. 또 인가.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자, 이것도 이제 성격상은 인가인데, 이거는, 자, 관리처분 계획 전과 후로 나눠야 되죠. 그쵸? 관리처분 전에, 다투고 싶다라고 하면, 관리처분 계획안을 결의한 총회 결의 효력을 다퉈야 됩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기 전에는 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하는 총회 결의의 효력을 나타내야 돼요. 그런 거는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자, 후에는 항고 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때는 요거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야.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가지고 다퉈야 되는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 자체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합이나 조합원, 조합의 조합원, 그 다음에 조합장, 조합 임원, 이런 사람들 사이의 분쟁은 민사소송.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자, 행정행위의 성격이 무엇이냐, 행정행위 종류가 무엇이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거고. 자, 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여기까지는 어떤 소송으로 가야 되냐. 당사자 소송, 항고소송, 민사소송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자, 조합총회 결의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고, 당사자 소송은 공법관계를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자, 공법관계로 인정되는 것은 2번이 되겠죠. 2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징발대상 정리에 대한 관련 특별법 조치에서 소정의 환매권 행사. 이건
토지가 수용되는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입니다. 환매권, 사법관계. 그 다음에 네 번째, 근무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외우고 있나 한번 볼게요. 근무관계. 자, 공무원. 공무원의 근무관계. 공법관계. 그 다음에 청원경찰. 공법관계. 그 다음에 조합의 직원. 공법관계예요. 조합까지 공법관계입니다. 조합 공법관계. 그다음에 국공립학교의 교원. 공법관계. 자, 그 다음에 자 공무원이 아니라 공사나 공단 직원 사법관계.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원 사법관계.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위에 거는 공법관계, 밑에 거는 사법관계. 자, 한국조폐공사 직원, 공사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법관계고 2번만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는 시험 문제도 꽤 나왔었는데 주한미군 한국인 주한미군 한국인 의료보험조합의 근무관계. 그때의 조합은 이 조합이 아니야. 그때 그냥 의료조합이라고 하는 거고, 이 조합은 공공조합을 얘기하는 거고, 공공성을 갖는 조합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조합자가 붙였다고 해서 무조건 공법관계로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될 판례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한 주한미군 그 기지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의 의료보험조합은 사법 거기 직원관계는 사법관계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중선관위 규칙. 행정법의 법원이 됩니까? 여러분, 중선관위 규칙은 뭐예요? 뭐예요? 법규명령이에요? 법률이에요? 뭐예요? 법규명령에 해당합니다. 법규명령. 자, 여러분들이 법규명령의 형식적인 법규명령의 형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형식. 여러분, 시행령 법규명령의 형식입니까? 맞아요. 시행령.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하죠. 시행규칙 법규명령의 형식입니까? 시행규칙. 예, 법규명령의 형식이죠. 시행규칙 법규명령입니다. 법규명령의 형식이라는 거야. 법규명령의 형식. 법규명령의 형식. 자, 그러면 여러분 행정규칙도 시행령의 옷을 입을 수 있고 행정규칙도 시행규칙의 옷을 입을 수가 있죠. 행정규칙이 시행령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법규명령으로 봐주지만 시행규칙의 옷을 입으면 법규명령이라 보지 않죠. 본질이 내용이 행정규칙인데 저는 지금 뭐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형식만. 자, 그리고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요 세 가지가 법규명령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규칙. 여기서 이야기하는 규칙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할 때 그 규칙하고는 또 달라. 그러니까 지금 다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행정규칙은 강학상 개념이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규칙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네 개가. 자, 행정규칙은 강학상 행정부 내부를 기울하는 법규명령과 다른 상대의 개념이고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의 형식입니다. 총리령과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얘기해요. 시행령 다음에 나오는 시행규칙.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규칙은 5가지 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5가지 규칙. 자, 5가지 규칙으로는 뭐가 있냐? 처음에 국회 규칙, 그쵸?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 자, 대법원 규칙, 그 다음에 헌재 규칙, 그 다음에 중선관위 규칙, 감사원 규칙. 이렇게 5가지 규칙이 있어요. 헌법에서 만들려고 하는 규칙이 있어. 자, 입법부, 사법부, 헌재,
중선관위, 감사원 이렇게 5가지. 예. 자, 요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요때의 규칙은 자, 요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는 그냥 만드는 규칙.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게 4개가 다 다른 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선관위 규칙은 그러니까 법규 명령의 형식이고 법규 명령으로서 행정법의 법원이 됩니다. 2번 볼게요. 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자, 헌법에 의해서는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헌법에서 만들려고 하는 대로 헌법에 따라 만든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국제관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관습법과 국제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한 일반 원칙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국이라면 갖고 있는 법의 일반 원칙, 뭐 신의성실의 원칙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근데 국제간섭법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뭐 내정 불간섭이라든가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라든가 외교관에 대한 면책 특권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규가 있어요. 여러분 거의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행정법 공부하면서. 근데 이 말뜻은 알아들어야 돼요. 조약은 체결 당사국들이 체결해서 만들어진 국제법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체결 당사국이든 아니든 모두에게 적용되는 국제법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런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했는데 자, 맞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 자, 요거는 행정법의 법원이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째.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법원으로서 판례법을 인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판례법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자, 여기서 서로 다른 사안,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 에서는 당연히 판례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같은 사건, 해당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는 판례법을 앞에 있는 판례를 인정하고는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법령화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판례법은 세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같은 경우에는 위헌 판정 같은 경우 위헌 결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죠. 판례가.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행정규칙은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에도 자, 이 말이 중요한 말이죠.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에도 즉 법령을 보충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규칙이라 하더라도 자, 법령을 보충해서 법규성을 가진다. 법령을 보충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얘기는 자, 내용상 뭐라는 거예요? 법규 명령이라는 거죠. 하지만 형식은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법규 명령의 형식은 여러분 이 3가지 알아두시면 되고 행정규칙의 형식은 3가지 뭘로 알아두시면 돼요? 훈령, 예규, 고시. 이게 대표적인 행정규칙의 형식이에요. 형식. 그러니까 고시의 형식을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라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라면 자, 우리는 그것을 법령 보충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되셨죠? 여러분 암기가 필요합니다. 암기. 예, 암기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법규명령의 형식 3가지. 시작, 시행령, 시행규칙, 규칙. 규칙 5가지. 시작,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선관위 규칙, 감사원 규칙. 시험에 이 5가지 규칙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 감사원 규칙. 왜?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헌법 조항을 예시적 조항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감사원 규칙은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규칙입니까? 감사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죠. 나머지 4개는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쵸? 자, 그 다음에 행정규칙의 형식으로는 훈령, 예규, 고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외워두세요. 여러분 외워두세요. 자, 되셨죠? 자, 그래서 2번의 정답도 2번이었고요.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기구속의 원칙 볼게요. 자기구속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자, 여러분 행정규칙이 있었어요.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이 있었는데 이 행정규칙이 이젠 재량준칙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 여러분 이 행정규칙이 반복적으로 즉 되풀이 시행돼야 되죠. 되풀이해서 시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되풀이 시행되는 것이 하나의 행정관행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발생합니까? 자기 구속의 원칙이 이젠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재량준칙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 재량준칙의 특성은 뭐예요? 이 행정규칙과 재량준칙의 차이는 뭡니까? 법규성이지. 대외적 구속력이지. 자,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되고 그 사이에 자기구속의 원칙이 발동을 해서 재량준칙으로 됐다? 그러면 재량준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행정규칙과는 다르게. 그런 것을 우리는 재량준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포인트는 공표예요. 공표. 자,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발동하진 않습니다. 자,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되었을 경우 자기구속의 원칙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1번 됐지? 2번 볼게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법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맞아요. 동일한 사실관계, 동종의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주로 재량의 통제 법리와 관련이 있다. 맞아요. 3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자기구속의 원칙이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의 근거로 삼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설상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많은데 자, 평등의 원칙은 선례가 존재하면 자기구속의 원칙으로 접근을 하고 선례가 존재하지 않으면 평등의 원칙으로 접근해도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원리는 똑같다는 거야. 평등의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이나. 자, 4번. 행정기관이 재량준칙에 위반하여 처분을 행할 때에는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반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당사자는 위법을 이유로 취소 정서 제기할 수 없다? 당연히 제기할 수 있지. 자, 여러분. 자, 재량준칙에 위반되는, 즉,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야.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신고죠. 자, 1번. 신청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이 기속행위일 때에는 행정청은 신청에 대한 응답 의무를 지지만 당연한 얘기죠. 자, 행정청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신청했는데 안 해. 그러면 당연히 응답 의무를 지지만 재량행위 때에는 응답 의무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뒷부분이 틀린 거지. 재량행위 때에도 응답 의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검사 임용에 대한 검사 임용 응답 의무 판례에서 인정했죠.
검사 임용과 관련해서 자, 이거를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면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여기가 틀렸어요. 재량행위 때에는 응답 의무가 무조건 없는 건 아닙니다. 재량행위 때에도 응답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대표적인 수리 요하는 겁니다. 자, 대규모 점포. 자, 수리 요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부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의원 개설.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수리 요하에 요하잖아. 의원 개설. 병원, 의원. 응? 수리 요하지 않습니다. 의원 개설. 그쵸? 골프장, 당구장, 이런 체육시설. 수리 요하지 않죠? 수리 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 학교 앞에 있는 당구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발 제한 구역 내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수리 요하겠지. 자, 그런 센스는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업신고. 수리 있어야 돼요. 어업신고, 납골당 설치, 이런 거. 납골당 설치, 이런 거 다 수리 요하는 겁니다. LPG 충전소, 지위 승계 신고, 이런 거는 당연히 수리 요하는 거지. LPG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신고. 주민등록 신고 수리 요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주 목적에 제한돼야 되는 거죠. 확인할 때는. 자, 그 다음에 건축 신고. 수리 요하지 않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신고. 사업자 등록 수리 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고도 수리 요하지 않아요. 자, 지금쯤 여러분들이 막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쯤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우리가 수리 요하는 신고가 수리 요하는 신고가 있고,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을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있습니까? 이 신고에서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묻는 거야. 수리 거부. 그러면 자,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 수리 거부했어. 처분성 있어 없어요? 원칙적으로 없어. 처분성 없어. 하지만 예외적으로 처분성 있는 거지. 이 예외가 건축 신고가 되는, 건축 신고, 착공 신고, 원격 평생 교육 시설 신고,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그 거부가 처분성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리 요하는 신고에 대해서 수리를 안 했어. 그건 당연히 처분성이 있죠. 당연히. 아시겠죠? 자, 읽어볼게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그 신고에 대한 거부 행위, 그 신고에 대한 거부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처분에 해당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건 원칙과 예외도 없어. 그냥 무조건, 이건 당연한 거지. 수리를 요하는데 수리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법률 관계에 직접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자, 명문에 금지 규정이 있거나 일신 전속적인 행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 없어요. 맞죠? 그렇지 않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자, 공법행위는 대리에 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데, 부동산 등기 신청 대리. 자, 이런 거는 명문의 금지 규정도 없고 일신 전속적 행위라고 보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등기 신청 대리, 그 다음에 영업 허가 신청. 영업
허가, 신청, 대리. 자, 요 두 가지 경우는, 요런 거는, 자,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요 두 가지 경우에는 민법상의 대리에 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갑시다. 5번.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아까 좀 했던 거야. 자, 했던 거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행정규칙인 고시가 뭔 말인지 알겠죠? 행정규칙의 고시는 당연히 행정규칙 형식이죠. 법령의 수권을 받아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자, 법령 보충적 고시로서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고시가 법규 명령이 될 수 있어? 고시가 법규성을 가질 수 있어? 고시가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전제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자,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지금 여기 1번의 고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근거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단지 그냥 구속력, 법규성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 어떻게 법규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를 보셔야 되는 거야. 2번 보겠습니다. 자, 대법원은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여기서 게임 끝난 거예요, 사실. 여러분,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었어. 자,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걸로 불안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힌트를 줬지. 절차적 규정. 절차적 규정. 이건 뭐 법령의 위임을 받았든 안 받았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용이 뭐라는 거야. 실질이 뭐라는 거야. 이 두 가지는 행정 규칙이라는 거잖아. 즉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야.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면 돼, 안 돼? 이런 표현을 쓰면 돼, 안 돼? 법령 보충적 이런 표현을 쓰면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 예, 이런 거는 법령 보충적 규칙 혹은 법령 보충 규칙 또는 법령 보충 고시,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행정 규칙이야. 이런 거는. 왜? 실질이 행정 규칙이니까. 실질이.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절차적 규정 같은 거를 우리가 행정 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뭐 때문에 틀렸다? 이 표현 때문에 틀렸다. 이 표현. 법령 보충적이라는 표현이 하고 앞에 있는 내용하고 안 맞아요. 3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 표준액 조정 기준은 건축법 및 이건 따로 알아두세요. 시가 표준액 조정 기준은 건축법 및 지방세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갖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자 그러니까 조정 기준은 이 건축법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고 이 건축법이나 지방세법에 결합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4번은 했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갑니다. 자, 1번 볼게요. 사전 결정은 자, 이것도 좀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가행정행위라는 게 있어요. 가행정행위. 임시적으로 먼저 행정행위를 하는 거야. 당연히 처분성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지. 가행정행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예비결정, 사전결정, 사전승인. 자, 이거 말만 다른 거지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처분성이 있습니다. 처분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분적인 인허가. 자, 이런 것들의 특징이
처분성이 있다는 거야. 즉 독자적으로 처분성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종국 처분, 종국 처분 혹은 본 처분이라고도 부르는데 본 처분이나 종국 처분이 존재하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효력이. 자동으로 임시 행정행위를 했는데 진짜 행정행위를 했어. 그러면 이 가해 행정행위의 효력은 사라지는 거야. 예비 결정을 하고 사전 결정을 하고 사전 승인을 한 다음에 나중에 본격적인 처분을 했어. 그럼 이런 것들의 효력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독자적으로 요거 자체로 처분성은 공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 여러분 확약은 그 자체로서 처분성 인정하지 않죠. 확약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결정하고 내인과하고. 그래서 여러분 판례를 읽을 때 내인과 우선순위 결정 이런 거 나오면 아 확약이구나. 그 자체로서 처분성을 갖지 않겠구나. 그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1번 갑니다. 사전 결정은 단기화된 행정 절차에서 행정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루어지는 행위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이기도 하다. 그 자체로서 처분성을 갖는다. 1번 맞는 말이고. 어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강화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으로서 볼 수 없으며 당연히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력이나 불가증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자, 3번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 사전 승인 독립한 행정처분입니다. 여기서 틀렸네요. 독립한 행정처분은 아니고 라고 했는데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앞서 행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부정적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요. 자, 나중에 허가 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 요건만을 심사해야 됩니다. 다시 뒤집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되셨죠? 7번 넘어갑니다. 자, 행정행위에 대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하명은 불법 광고물의 철거와 같은 사실행위에 한정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명은 사실행위에도 되고 법률행위도 되죠. 법률행위도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급부하명인 조세부가 법률행위예요, 사실행위예요? 법률행위지. 그치? 법률행위입니다. 자, 2번 전기가스 등의 공급사업이나 그 다음에 운송사업. 자, 전기가스 여러 업체가 경쟁해서 아무나 전기 공급할 수 있나요? 아무나 가스 공급할 수 있어? 특정하게 딱 정부가 찍어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한국가스공사나 이런데. 예. 자, 철도버스 아무나 나 버스 운전하고 싶다고 나 버스 운전할 수 있나요? 내가 그냥 철도 레일 깔 수 있나요?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은 보통 강학상 특허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운송사업 이런 전기가스에 대한 공급사업이나 운송사업 특허입니다. 자, 3번 허가는 거꾸로 됐죠. 명령적 행정행위이고 인가는 형성적 행정행위다. 4번. 자, 4번이 여기서 중요한 판례입니다.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증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자, 뭐는 못해요? 쟁송 취소는 못한다는 거예요. 뭐는 가능해? 직권 취소는 가능한 거죠. 그런데 관계법령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자, 신청권이 없는 게 원칙이죠, 여러분. 신청권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불가증력이 발생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직권 취소는 할 수 있어. 그럼 직권 취소를 구할 신청권이 국민에게 자동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자, 관계법령의 해석상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도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도 신청권 인정할 수 없냐? 아닙니다. 그럴 때는 신청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세 부과를 했어.
근데 그 조세 부과가 조세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 조세 부과가 정당한지 다시 한번 조사해봐 라고 하는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재조사 결정이 내려지면 자, 여러분, 이미 조세 처분에 대한 불가장력은 이미 발생했다 하더라도 재조사 결정이 내면 그 뒤에 후속 처분이 있겠죠. 그럼 그 후속 처분에 따라서 또 신청권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조사 결정을 했으니까. 그 행정청 스스로가 지금 뒤집는 거니까. 그러면 불가장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해당 처분에 대한 불가장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후속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 재조사 결정 통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후속 처분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나올 건데 후속 처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왜? 그때서야 해당 처분에 대해서 내가 내 권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법률에 의해서 처분이 내려졌어. 법률에 의해서 처분이 내렸는데 해당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났어. 그러니까 해당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을 때는 나는 그것에 대해서 불가장력이 발생하면 따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법률 자체가 위헌 결정이 나니까 그때 비로소 나는 해당 법률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 따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 불가장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따질 수 있는 신청권은 존재하는 거죠. 다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가 좀 사례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관계법령의 해석상 그 법령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조사 결정하고 위헌 결정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위헌 결정. 팔 번 가겠습니다.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문 절차를 결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무효사유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이런 행정절차법을 어겼어. 자, 이게 절차 위반은 보통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입니다. 절차상의 하자 취소사유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부실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면 부실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처분이 유효하게 되진 않아요. 3번 과세 예고 통지 후에 이거는 여러분들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랑 예외적인 거죠. 예외적인 거. 이것도 이제 절차상의 하자죠.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왜냐하면 과세 예고 통지 후에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자, 과세 전에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적부심사, 적합함과 부당함을 따질 수 있는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결정이, 근데 그거나 그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 예고를 한 이유는 내가 너한테 10억을 과세할 테니까 단 이 10억을 내가 과세를 할 건데 지금 과세한 건 아니에요. 과세 처분한 건 아니야. 예고만 한 거야. 죄송합니다. 예고만 한 건데 예고를 하고 왜 예고를 했겠어? 이런 거 하라고 예고한 거잖아. 이런 거 하라고. 과세 전 적부심사 같은 거 할 거면 하라고 예고해 놓고서 시간도 주지 않고 혹은 신청했는데 결정이 나기도 전에 과세 처분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비교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건 좀 특별한 경우죠. 무효입니다. 무효. 완전. 너무나 중대 명백하다고 보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잖아요. 약 올리는 거. 이거는 해야 되는 걸 안 했으니까 취소 정도인데, 이거 완전 약 올리는 거잖아요. 이거 세 번째는. 그래서 이건 무효라고 보는 거예요. 무효. 구분하셔야 됩니다. 공무원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다면 그 임용 행위는 당연 무효가 되는 거죠. 당연 무효입니다. 이거는 뭐 하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외우셨으리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갈게요. 자, 공법상 계약은 어떤 소송의 대상입니까?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공법상 계약. 자,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거. 자,
공중보건인 채용계약 맞죠? 그 다음에 창덕궁 안내원 채용계약 이건 사법상 고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덕궁 안내원이랑 사귀지 말아라 내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공무원 아니다. 꼭 공무원이랑 사귀어야 되는 건 아니야. 어쨌든 근데 창덕궁 안내원 채용계약 이거는 그냥 사법상 고용계약이고 자 무용단원 위촉 공법상 계약이죠. 그 다음에 사업수행적 이거 협의취득 당연히 사법상 계약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광주광역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광주광역시 예술회관 관장 위촉 같은 거.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시립합창단, 무용단, 예술단 이런 거 사법이구나. 그리고 판례 이런 거 공법상 계약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다시 합창단, 무용단, 예술단 공법상 계약이구나. 근데 판례는 서울특별시 아니면 광주광역시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판례가 서울특별시 무용단 판례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합창단으로 나와도 그거는 공법상 계약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냐 광주광역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시립예술관장 이런 사람들 위촉하거나 해촉하거나 이럴 때는 공법상 계약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특별하게 또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제 나중 공무원 되시면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계약직 공무원. 자, 이것도 여러분 공법상 계약 수준으로 봅니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이 계약직 공무원의 여러분 대표적인 형태가 여러분 가끔 우리 공무원 이제 공고 같은 거 우리 보잖아요. 며칠날 시험 보는지 원서 접수 기간 언제인지 이런 거 보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뽑을 때 같이 뽑는 사람들 중에 지방 전문직 연구원, 5급 연구원 이런 거 뽑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사람들 지방직 그거를 우리가 지방 전문직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도 거의 다 계약직 공무원에 속하는 거예요. 판례는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냥 계약직 공무원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지방 전문직 공무원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공법상 계약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돼요, 여러분. 이 정도면 돼. 자, 그러면 공중보건의사,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합창단, 무용단, 예술관장, 그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 또는 지방 전문직 공무원, 계약 다 공법상 계약입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니까 기억 디귿으로 1번으로 가주시면 되고 9번 문제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예 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전역을 취소하고 명예 전역 수당의 지급 결정 역시 취소하는 것으로서 자, 처분입니다. 여기서 처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문서로 해야 되는 처분입니다. 맞아요.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은 문서로 해줘야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 문서주의를 위반하게 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여러분. 문서주의는 무효입니다. 문서주의를 하면 무효고 청문 통지서의 반송 또는 불출석을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으면 자 이거는 그렇게 하고 침해적 행정처분한 거 위법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와도 플랜카드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처분. 자, 여러분. 자, 청문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결정하는 것은 처분의 성격입니다. 내가 어떤 처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청문을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처분 통지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는 청문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불출석을 했다 하더라도
했다 하더라도 자, 청문은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청문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위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에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특별 권력 관계로 보는 게 일부 있기 때문에 있는데 전부가 행정절차법 적용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4번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 잠깐 끊었다가 11번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갈게요. 자, 중요한 거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혹은 추가드린 내용을 여러분이 써놓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잠깐 끊었다가 가겠습니다.